아, 근데 진짜 이렇게 봤는데, 와,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혀 저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문제 풀고 답 찾고 그랬는데 저렇게 영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아름답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옛날에 가능한가? 영어 시간에 학생들끼리 영어로 이야기한다? 상상을 할 수 그러니까요. 없었던 일인데 이야. 요즘 교실 현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네. 이전까지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우리가 강조했지만 소통을 과연 뭘 할 것인가가 사실 그 다음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도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과 소통하는 알려진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어디 뭐 있어요? 밥 뭐 먹었어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고 서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알려주고도 싶고 정확히 한국을 알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긴 하되 조금 그 질적인 어떤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것들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선생님께서 지금 좀 운영하고 계신 이 수업 방식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똑같은 영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이해하고 또 듣고 하는 과정이 또 있겠죠. 근데 말하기 위해서 한번 한국어를 해보고 다시 번역을 해보고 사전 찾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학생들이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럽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 이제 놀란 게 이게 3학년 학생 교실에서 이런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저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제 기고사 그렇게 이제 수업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약간 감동적이고 또 이러한 그 수업이 전국적으로 진짜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수능 시험이라는 게 막혀서 시험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교사분들이 하고 싶어도 일단 그 시험에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자유롭게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크게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기본 정책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으로서 영어 교육입니다. 그 영어로는 English for General Purpose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무슨 일반적으로 자기 소개하거나 일반적으로 소통하거나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연령별로 약간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학년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필요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어떤 인지적인 사고 능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이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거나 또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에 맞는 영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은 아까 프로젝트 기반 외고 교육인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우선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영어 교육의 그런 흐름이나 방향도 연령에 맞게 좀 약간 좀 변화를 주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경원 선생님 수업 보면서 저는 저희가 이전에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해서 비판적 사고, 협력, 그다음에 소통, 창의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수업 자체가 맞아요. 단순히 외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까지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수업을 계획한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고3 아이들이 교실에서 정말 힘없이 공부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마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동기유발이죠. 교사로서. 그런데 고민하던 끝에 이제 대학별 인재상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드리고 들여다봤어요. 근데 글로벌 역량을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별로. 네. 그 글로벌 역량을 보면 외국어 능력과 함께 어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관심, 네,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심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동반관계적 입장에서 풀어가야 되는 그러한 역량이 글로벌 역량이거든요. 그런 면들을 키워주면서 영어 학습도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려면 도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도구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 또 사용이 되어야지 도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세계시민교육과 진로교육과 영어교육을 결합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시켜보자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아이들이 좀 호응해주고 그리고 자기 진로를 깊이 사고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이 영어 수업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밖에는 안 됐지만은 더 발전시키면은 정말 좋은 영어 교육을 철학을 담아서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정립하면서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고3 선생님들이 사실 협력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전부 협력을 해주셨어요. 세계시민 교육에 전부. 그래서 특색 활동, 고3 전체 특색 활동을 세계시민교육과 접목한 특색 활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기 이렇게 봤는데요. 네. 전화가 올 것 같아요. 학부모한테 네. 저기 선생님 일단 지금 저거는 수능 문제풀이랑은 일단은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 아이들 지금 급한데 지금 수능 특강 저거 지금 다 풀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분명히 오고 학생들 중에 또 선생님 이거 언제 다 풀 거예요?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입시교육하고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저 활동을 하는 네. 그 어떤 그 영어 내용이 네. 전부 다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지문을 가지고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설명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자기 전공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여부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PPT를 만들어서 또 아이들이 일일 교사가 돼서 아이들 앞에서 모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네.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고3인데 저거 다 풀어야 되는데 어느 학부모님 분명히 전화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전화는 한 통도 받은 적은 그래요? 없고요. 네. 야. 네. 어떻게 안 돼요? 학생이 너무 오히려 좋아하니까. 이런 것 경우는 같아요. 있었어요. 이제 애들이 발표 수업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할 때 친구들은 정말 더 재밌어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쓰면 쓸수록 편안해지니까 네, 네. 발표 수업도 영어로 많이 하면 네.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 와서 또 네. 사회 나가서도 네. 편안하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안 하던 걸 하기보다는 그렇죠. 저런 거를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레벨부터 네. 조금씩 아주 쉬운 주제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느닷없이 하는 것보다는 쉬워 보이면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하게 되는 네. 거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게 확장되고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하신 그렇죠. 근데- 말씀인데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인풋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한테 어리 같은 거, 문법 설명. 근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소위 아웃풋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뭡니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부여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선생님 수업처럼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뭡니까? 준비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보는 거. 거기서 아이들은 이제 동기도 받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쌓여가면서.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좀 학교 현장에서 그런 수업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최태 선생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옳은 방향으로 좀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한 건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분명히 그런 그 딜레마를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선생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들어올 어쩔 수 수 있는 없다. 민원이죠. 네, 이 양쪽을 지금 다 생각하시는 시점에 오시면 결국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그 입시 위주의 그렇죠. 그 교과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시는 거죠. 진짜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영어 교육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또한 그 녹록치 않은 그것도 우리의 또 그 현장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AI와 지금 영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영어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샤이해지는 걸까? 왜 도전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영어 교육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지금 혹시 없을까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유교 사상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어쨌든 실수나 실패하면 용납이 잘 안 되는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면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다 잘못하면 엄마가 이렇게 툭 치면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어도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보편적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질러 보라 그러잖아요. 저질러 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그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생각들 굉장히 굳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있고 네. 네. 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만 또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정책은 아시다시피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입니다. 네.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학급 밖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학급에서 열심히 씁니다만은 그 밖에 나가서 써야 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그 학습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원어민 수준에 비슷한 그 고등학교 나오면은 그런 수준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 교육 과정이나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상당히 낮은 차원의 영어 교육인데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참 높은.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 불안감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자기의 부족한 지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했듯이 뭐 유교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트로시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아까 핵심이 뭐냐면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통하지 못하는 네. 영어 교육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돈은 말씀드렸듯이 돈대로 들고 지금. 교육 과정은 네. 의사소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이 네.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돼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무슨 교원 양성 체계랄지 교과서 체계랄지 또 기원 체계랄지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의사소통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정책적인 한계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환경. 네,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하기 전에 문법을 생각해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발음. 제가 한번 그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패스트푸드 그 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햄버거 하나하고 우유를 하나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굴린다고 milk. What kind of milk do you want? 이러더라고요. milk. 그랬더니 What kind of milk do you want? milk하고 meal하고 M-E-A-R. 밀. 아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제가 뭐라고 거예요? 했냐면 소통이 여기 중요해. M-I-L-K. milk.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형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온 길이가 따라서. 네. 하여튼 내가 뭘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신감.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문법 생각하지, 발음 생각하지, 틀리면 어떨까 생각하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AI가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해요, AI는. 영어 교육 안 해서. AI가 안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AI가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크게 두 차로 나눠서 약간 베이직한 레벨에 있어서는 틀림이 도움을 줍니다. 아까 언어라는 것이 정형화된 패턴도 있거든요. 네. 발음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충분히 AI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일 때는 어차피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도 차제에 AI와 협업 체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과 이제 AI 협업 체계를 가지 않으면은 선생님 도움 받고 학생 도움 받고 학생들이 이미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 있거든요. 맞아요. 교사들이 아마 좀 약간 민감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갭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은 안 건드리고 교육부랑 교육청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저한테는 어불렁. 그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네. 예, 그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그렇게 네. 얘기하면 계산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연산을 시키지 않고 수학 시간에 그걸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외국처럼. 근데 지금 저희들 굿땡 시키면서 연산 막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중학교 때 애들 연산 부족한 아이들 중학교임에도 지금 연산 저희 아들 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위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네. 지금 저희 똑같이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만 지금 이렇게 짐을 지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꼭 이 초대해야 학생 될것 입장에서 같아요. 네. 영어 교육 왜 받는지 이걸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8년도에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교육 왜 하는지 그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어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밌다고 하네. 네, 재미있고 의사소통이네. 의사소통 잘하기 위해서 나는 우와. 영어를 배운다. 또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긍정적인데요? 얘기를 해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 그러네.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등학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왜 배우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는 게 즐겁다는 생각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통계 그러네. 자료가 보여주는 영어 교육의 현실. 그러네. 이거 좋은 참 성적 우리가 받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아까 정책적인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럼 정책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대입하고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습하는데 부담이 없죠. 일단은 교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그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당장 이제 아까 시험이랄지 이런 위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 시험이 과연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이냐? 초기 의도랑 많이 변질이 됐다고 봅니다.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언어의 네 기능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죠.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인데 그래도 이제 듣기 평가가 있으니까 듣기 하고 읽기 평가는 됩니다만은 읽기하고 그 듣기 평가는 수용적인 이해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좀 말하기, 쓰기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평가는 한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평가죠. 수능 문항에 보면은. 근데 말하기랑 그 쓰기를 어떻게 간접적인 평가로 평가하게 됐겠습니까? 평가 안 하는 건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등하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국은 이해 기능만 이 얘기는 머리에 많이 두고 있는데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고당하고 있다. 이 시험이 이제 그게 큰 이제 좀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공교육이며 사교육이며 돈을 막 퍼붓고 있어요, 진짜. 정말 융단 폭격 퍼듯이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계속 의사소통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나라처럼 모국어가 있으면서 영어를 목적에 의해 쓰는 나라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많은 한류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배우게 되는 세상이 전 이렇게 빨리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정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1위가 터키어고 2위가 한국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그렇게 어렵다고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쉬운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다는 것을 뭐 그때 지금도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그분들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러면 아유 한국에 산 지 5년 됐는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5년을 살면 그 정도의 영어를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접근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그냥 갈 게 아니고 조금 준비를 해서 아빠는 뭐 음식 주문, 엄마는 뭐 물 주문, 어디 가나 계속 음식 주문은 아빠.
계속 울주면 엄마, 아이는 화장실 어디예요? 어디 가서 꼭 물어보는 건 네 담당. 해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뭔가 의식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노출만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AI가 나에게 말을 건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게 목적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포커스를 줘서 방대하지 않고 조금 더 집약된 그런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성취도 금방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 과정은 뭐 더 어려운 단계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냐. 제가 이제 영국에서 대학 학부하고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 경우는 가끔은 이제 발표할 때 있으면 커버 앞에 이렇게 두고서 커버하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는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얘를 두고 이제 발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면 다른 컵도 하나 갖다 놓고 하나 더 넣고 3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용감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가끔, 중요하죠. 가끔은 지하철 안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약간 좀 창피하잖아요. 전화기 되고 전화기도 되고 이제 마치 이제 통화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저한테 말을 걸겠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쓰지 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하고 있어요. 계속. 야, 이 영어의 대가가 두 분이 하시는. 저는 지금 셋째를 데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의사소통도 다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수능을 앞둔 엄마로서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 맞아. 우리 막 장경환 그렇게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현직에 되냐고 계시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고 지금. 여기서도 역시 동기유발이 제일 중요하죠. 이 언어 교육은 사실은 아까 인성적인 어떤 발달 단계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먼저 그 삶에 대한 근데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이 정립이 되고 잡히면 외국어든 그게 과학이든 수학이든 국어든 자기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지면 그 도구화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모든 엄마의 꿈은 시험을 되게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거기서 그러면 시험을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EBS 교재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이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찾아가고 세계관을 넓히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도 하는 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표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했던 아이가 결국 나중에 시험 잘 보더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연구가 정말 궁금해요.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장시간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AI 번역기가 등장을 해도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의 방향, 방법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외국어 교육의 방향이 새롭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정말 시험 문제만 나오면 전혀 못 맞추더라고요. 영어 시험밖에 영어 실력을 뭔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언어를 배운 것을 학습이라고 느끼면은 이미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감성까지 읽을 수 있는 외국어 소통 능력. 저희가 들을 때는 학원을 하나 더 늘려야 되나? 지금 그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더라고요. 라는 거였거든요. 영어라는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문화교육 아니면은 뭐 역사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